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랭킹 업앤다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상승률 탑 10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달바 글로벌이 지금 공모가 대비 70% 넘는 지금 상승률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72.70% 상승률 보여주면서 11만 4,600원 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스킨 브랜드로 상장 전부터 기관 수요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장 초반에 80% 넘는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오늘 확실히 강한 테마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신풍제약이 지금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거의 도달이 지금 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십자 홀딩스까지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29%까지 지금 시세를 화끈하게 올려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종목으로는 팜젠사이언스가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13%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4,655원 현재 구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동홀딩스와 메타케어, AMP 이렇게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압박이 또 가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출주보다는 이렇게 외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우선주가 8%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호텔신라 우선주를 제외하더라도 오늘 항공 종목들의 강세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주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지능기업 우선주, 그리고 두산 우선주, 흥국화재 우선주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파란불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도주 섹터의 종목들도 힘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하락률 상위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6.8% 하락하며 9,450원 단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권의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하락률 하위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과 지금 이스타코, 형제엘리트, DI, 삼화전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종목 형제엘리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3% 하락을 하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 2,000원대 지금 거래가 있는데요. 지금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압도적인 좀 표차를 가져가고 있는 후보죠. 그런데 형제엘리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수혜를 받으면서 거의 5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지만 현재 구간에는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점 기준으로 4,000원대를 넘겼던 종목이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오늘 반도체 소재단으로도 좀 하락률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대 DI와 삼화전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탑5 종목들 확인해 보신다면 이쪽에서도 압도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전염병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생명과학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27%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더 마이오베드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리드와 지금 엑세스 바이오까지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상위률 상위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내에서도 확실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녹십자, MS까지 관련된 종목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 20% 넘는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소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이언 디바이스가 실리콘 소자보다 약 100배 빠른 질화 관륨 게이트 드라이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종목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하락률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크라우드웍스가 23.88%로 가장 큰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주로 좀 언급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투심이 빠르게 싣고 있습니다. 23.97%까지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에 8,820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사피엔 반도체 11%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6위에서 10위권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 다음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유로가 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급락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제 공시를 냈습니다. 주가 급락과 관련된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는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률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 1,000원이 안 되는 773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과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통해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특징주를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살짝 또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증시 역시나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간밤에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최근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가파른 반등에 따른 고점 우려감이 슬슬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그대로 조정이 나온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박스권 상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근에 있는 만큼 1차적인 조정 구간까지 박스권 중단부까지는 우리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새롭게 저가에서 수급을 받아줄 수 있고 많이 눌려서 상대적으로 수급을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 코스피 종목군들을 봤을 때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현재 방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서 현재 이 모양이 약간 꺾여버린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저가를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중단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또 가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보유자분들도 현재 이 그림이 어느 정도는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고려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접근하시는 종목군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보다는 눌려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한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엔 어제 수급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또 이제 고개를 틀어줬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들어갔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약간은 반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 있는 그동안에 또 코스피를 주도했었던 업종들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수급을 또 조선주들이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모아갈 만한 구간에 현재 위치를 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코스피든 뭐 어떠한 종목군이든 고가에서 수급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이러한 수급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저가에서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종목군으로 수급이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위치인 만큼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 쪽으로 이제 포트 조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명확하죠. 완전하게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감돌게 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홍콩, 중국에 이어서 대만까지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뭐 해외 여행이 굉장히 또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연휴도 워낙에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뭐 사실 이제 또 우리가 근처로 간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뭐 일본, 뭐 그다음에 대만이 또 가장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또 여행을 갈 수 있게끔 이제 또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딱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진단키트 쪽이 굉장히 크게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가 현재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받아준 만큼 추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주 초반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 역시나 이제 현재 상대적으로 스몰캡 종목군들이 유리할 만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강조를 드렸던 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으니 조금 더 이쪽에서 순환매가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코로나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빵 떠오르니까 시선이 이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날에 그러한 수급이 대거 쏠렸었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오늘보다 월요일 날에 수급이 훨씬 더 잘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약 한 1,000억 후반대 정도의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들어가면서 쭉 조용하다가 완전하게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거래 대금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에 진단키트 이거 이상하다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순환이 한 바퀴 돌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달성을 해버렸고 이 외에도 지금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뭐 SD 바이오 센서, 뭐 서린 바이오 등등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오후까지 추가적으로 수급을 더 밀어 넣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후발주자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사이클이 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신고가에 달성을 한 만큼 그리고 현재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 달성을 한 종목군들은 또 마찬가지로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진단키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랩지노믹스만 시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다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늦지만 수급을 또 강력하게 받아주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뭐 로봇주 중에서는 유진 로봇이 대장이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에브리봇이었다라는 부분을 이날 말씀을 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이처럼 지금 현재 진단키트 쪽도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또 마찬가지로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섹터 관련해서 후발주자 지금 또 새롭게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또 이제 코로나가 순환이 어느 정도 사이클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랩지노믹스든 시젠이든 뭐 휴마시스든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은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는 흐름인데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는 음봉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또 새롭게 이 후발 어떠한 또 이제 이 새로운 섹터가 수급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섹터군으로 또 수급을 넘어가면서 시장이 충분히 누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의 측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나우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오가노 사이언스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신상장주들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도는 게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순환매 측면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은 순환매에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로도 수익을 많이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조선 종목들은 여전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후발주자를 찾아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언급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매 시장 속에서 어떤 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블루엠텍이 7에서 8%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9,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 많이 올라왔어도 7,000원대 중반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 장세에서 다음 힌트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비만 치료제는 이제 또 오늘 뭐 블루엠텍이 약간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도 전체적으로 괜찮고 진단키트도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 지금 또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도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블루엠텍이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하기로는 어제 오늘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눌림 구간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또 크게 거래대금을 동반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시장의 수급을 완전하게 받아주는 대장주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같이 움직였었던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여전히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만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흐름을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흐름이 좀 양호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주도 업종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도 현재 뭐 학회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주도 업종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흐름이 좀 양호해 보인다 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또 접근을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로 다시 한번 시장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 장세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쪽.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 이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비만 치료제 쪽에 관심을 두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비만 치료제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해 주신 흐름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뒤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더 빠르게 싣고 있습니다. 양대 증시가 1%대 하락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 시간이었습니다.